볼리TV에서 축구에 관한 여러가지 얘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볼리TV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프리미어리그가 거의 100일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그냥 돌아오지 않죠. 그냥 말씀드렸습니다만 재개 첫 경기부터 엄청난 논란을 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축구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뭐니 해도 골 아니겠습니까? 이제 골을 넣기 위해서 22명이나 되는 선수들이 그라운드 위에서 그렇게 뭐 치열한 두뇌 싸움도 하고 몸싸움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구에서 가장 먼저 이제 테크놀로지가 도입된 부분이 골 판독인 것도 이제 그런 이유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재개 첫 경기죠. 에스턴 빌라와 셰필드 유나이티드 경기에서 이 골 판정에 말도 안 되는 오류가 벌어진 겁니다. 자, 이게 그 문제의 장면인데요. 에스턴 빌라의 닐란 골키퍼가 공을 잡고 이제 골라인을 넘어서 자기 골대 안으로 이제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그 셰필드의 그 노어우드 선수가 참 프리킥을 수비하는 과정에서 나온 장면인데, 닐란 골키퍼 공을 이제 품에 잘 안긴 했습니다만 이제 수비하러 들어오던 동료 공격수인 케이난 데이비스하고 충돌을 하면서 그 힘에 밀려서 이제 뒷걸음질을 치게 된 거죠. 데이비스 선수의 키가 190, 굉장히 거구거든요. 이 선수랑 부딪히니까 골키퍼가 당황을 한 거죠. 이렇게 보면 좀 구분이 잘 안 되시나요? 제가 여기 빨간색 골대랑 공 사이에 좀 선을 그어놨거든요. 보이시죠? 네, 공이랑 골대 사이에 완벽히 넘어간 거죠. 이거면. 이거 뭐 판독기, 골 판독기나 VAR 필요 없이 그냥 봐도 보인다고 뭐 해야죠. 이 정도면. 네. 공 주위에 또 정말 많은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은 이걸 분명히 봤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좀 의외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선수들이 계속해서 이제 주심한테, 올리버 주심이었는데 좀 항의를 했어요. 이게 왜 골이 아니냐 따졌는데, 주심이 계속 이제 오른팔에 참 시계를 이렇게 가리킵니다. 오른팔에 이 시계가 뭐냐면 골판도, 그러니까 골이 됐을 때 공에 칩이 있고 골판독 시스템이 이제 그걸 인식을 해서 바로 이제 심판한테 이어피스 아니면 이렇게 그 골 시계 보내줍니다. 이 시계로. 이게 이제 호크아이 연동 시계인데 골이 들어가면 즉시 이 시계의 신호가 오도록 되어 있는데, 주심은 자기가 골 장면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또 시계로도 아무 사인이 없으니까 골을 인정 안 하고 그냥 이제 넘어간 거죠. 이제껏 호크아이 골 판독 시스템이 오류가 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오류가 한 번도 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주심이 혹시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이 됐어도 그냥 넘어간 거죠. 호크아이 믿고. 물론 좀 답답하긴 합니다. 아니, 저거 중계화면에도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VAR 왜 아무 얘기도 안 해줬지? VAR에서 이제 골 같다, 골이다, 확인해보자 이렇게 했으면 주심도 그냥 무시하고, 얘기했는데 무시했나? 그냥은 안 넘어갔을 것 같은데, 이거 봤으면은 그냥 딱 무조건 이제 골 선언을 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고도 골을 인정 안 하기는 어려우니까 경기를 지연시키지 않는 것도 주심의 주된 어떤 그 임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크아이가 골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골 신호를 안 보내는데 그걸 굳이 본인이 상대 선수들이 골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경기를 중단시키고 본부석 가서 VAR 확인을 하는 걸 좀 생각을 안 한 거죠. 기본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심판들이 모니터 보는 걸 좀 안 내켜하는 경향도 있어요. 경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K리그 심판들처럼 그 하프라인 바깥 본부석 쪽에 가서 모니터 보고 하는 장면들이 잘 안 나옵니다. 요즘에 그나마 좀 보통은 VAR 심판하고 그냥 대화 통해서 해결을 하고 마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VAR하고 호크아이는 달라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VAR은 수동이고 호크아이는 전자동입니다. VAR은 이제 비디오 어시스턴트 레프리의 약자죠. 그러니까 비디오를 참고해서 판정에 도움을 주는 사람, 심판이고, 호크아이는 이제 기술입니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노 사람. 네. 제가 이따가 여기 유튜브 링크 걸어둘게요. 뭐 댓글에 남길 수도 있고, SUTV라고 이게 셰필드 유나이티드 공식 채널인데 정말 이 장면을 5만 가지 각도 리플라이를 쫙 이어붙여놨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억울하겠습니까? 이게 또 왜 문제냐면 셰필드가 지금 그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승격팀인데 올 시즌에 정말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팀이잖아요. 이 경기 이겼으면은 승점 46점이 돼서 맨유를 제끼고 5위까지 가는 거였거든요. 올 시즌 5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맨시티 징계가 확정이 될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5위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셰필드가 46점이 됐으면 5위 맨유가 문제가 아니라 4위 첼시하고도 승점 2점 차로 따라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셰필드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환장할 그런 롯골인 거죠. 네, 이게 뭐 토트넘도 챔피언스리그 티켓 노리고 있는데 셰필드, 울버햄튼 이런 팀들이
또 경쟁자이기 때문에 이 챔피언스 리그 경쟁하는 팀들에게는 굉장히 이 셰필드 노골이 정말 뭐 아주 다행스러운 뭐 그런 속내를 드러내진 않겠습니다만, 자 아무튼 뭐 셰필드 유나이티드에게는 아주 뭐 끔찍한 장면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크아이용으로 프리미어리그 경기장에 설치된 카메라 배치 조감도인데요. 카메라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놓치나. 네, 그러니까 한 골대당 7개씩, 그러니까 전체 14개를 경기장에 설치를 해 둡니다. 근데 그래서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일단 그 업체 해명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골라인 판독 시스템 업체인 호크아이 이노베이션의 이제 공식 입장인데, 이걸 보고 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좀 되더라고요. 네, 뭐 그래도 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라 셰필드 경기 전반전에 빌라 골키퍼 닐란 선수가 공을 잡은 채로 골라인을 넘어가는 일이 벌어졌을 때 골 판독 시스템이 심판들의 시계나 이어폰으로 아무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골대 주위에 배치한 7대의 카메라들이 골키퍼, 수비수, 뭐 골포스트에 가려져 버렸습니다. 판독 시스템이 이 정도로 방해를 받은 것은 이제껏 호크아이 골라인 판독 시스템이 도입된 9천여 경기 중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네, 좀 다소 억울한 면이 있다는 그 뉘앙스인데, 그러면서도 여기 있죠. 네, 프리미어리그, 셰필드 유나이티드 그리고 관련된 모든 분들께 전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네, 이런 공식 사과문을 올린 거죠. 이게 그러니까 9,000분의 1의 확률로 벌어진 일이다 이겁니다. 뭐 기술이라고 더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그 매눈 호크아이 입장에서도 정말 뭐 운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7개의 카메라가 다 시야를 방해 된 거니까. 자, 이런 경우가 9천여 경기 만에 처음이라고 하니까, 네, 뭐 게다가 깔끔하게 전적으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뭐 셰필드 팬들 가슴은 부글부글 끓겠습니다만, 일단 뭐 이해를 그래도 뭐 못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골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 거의 없다고 봐야죠. 경기 후에 골 결정을 뒤집어 버리면 골 이후의 상황들까지 다 없었던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를 아예 그 시점부터 다시 해야 이게 또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걸 정당화하기도 어렵고, 어차피 그 순간 그 상황은 다시 오질 않기 때문에, 앞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아쉬운 것은 뭐 주심과 VAR의 센스가 아니었나 싶어요. 예, 물론 주심이 이거 놓친 거 결코 뭐 이해 못할 건 아닙니다만, 모니터 한 번만 했어도, 모니터 한 번만 봤어도, VAR이 주심한테 한 번만 더 얘기를 해줬어도 좀 그런 아쉬운 마음이 뭐 드는 거죠. 또 여러 가지로 셰필드 유나이티드 팬들에게는 정말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웸블리 경기장을 3D로 구현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그런 영상인데, 네, 프리미어 경기에서 호크아이는 각 골대당 7대씩 설치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원래 이제 카메라에 그 공이 조금만 담겨도, 7대 중에 한두 대만 담겨도 자기들이 파악을 할 수 있다. 그 파악이 됐을 땐 바로 주심이 찬 시계에 즉각적으로 신호를 보낸다. 카메라에 전송된 이미지들은 시스템을 통해서 이미지 안에서 이제 공의 위치를 파악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공이 호크아이 카메라 7대 중 어느 곳에도 촬영되지 않은 경우는 이제껏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참. 자,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 색색의 줄,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의 각도를 이제 보여준 거죠. 예. 골키퍼가 공을 안고 이 골라인을 넘어 들어갔다 나오는 그 짧은 순간에 그 공을 모든 카메라가 다 놓쳤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희박한 케이스가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호크아이도 억울한 면이 있긴 할 겁니다만, 네. 뭐 카메라를 골대당 10몇 개씩 설치를 한다면 뭐 오류 확률이 거의 뭐 없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모든 경기장에 그렇게 설치하기는 뭐 비용 문제도 그렇고 참 뭐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호크아이가 현재로서는 뭐 독보적인 골라인 판독 시스템인 것은 사실입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모든 유럽 리그 뭐 대회에서 골라인 판독을 호크아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좀 그걸 좀 보완할 수 있는 좀 운영의 묘가 아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걸 운용하는 시스템, 또 사람이 잘 해야 된다. 뭐 그런 깨달음을 다시 얻게 되는 이번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뭐 초유의 해프닝과 함께 돌아온 프리미어리그,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참 참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되겠죠.